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우사우에 나와 있습니다. 사우사우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두 분이 들어오셨죠.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한 분 결혼식 하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처갓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 해서 초갓집에 지금 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은 오늘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미리 이렇게 신부하고 연결이 좀 돼가지고 좀 톡으로 좀 주고받고 하다가 지금 결혼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처갓집이 타이완인데 거기는 3시간 정도 걸린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맞선을 봐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지금 거기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 두 분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나도 긴팔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잠바 하나를 껴입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오늘은 우리가 회사 상황에 대해서,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서류 준비해가지고, 이제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4가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맞선 본 다음에, 마음에 든 여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신랑들을 위한 겁니다. 신랑들이 계약금을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이 신랑들의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들이 될 수 있으면 부담을 덜 가지고 들어오셔서 맞선 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은 그 100만 원은 서류 공증비하고 호텔비하고 먹고 자는 거, 여성들을 불렀고 맞선비, 이렇게 맞선 보기에서 여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0만 원 주고 여행했다, 이렇게 맞선 여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들이 부담을 좀 덜 갖고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못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을 때는 똑같죠. 어차피 했었을 때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한 것이니까 똑같은데,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은요, 총 비용이 1000만 원이다 한다면 맞선 보는 순간 500만 원 날아간 것이다,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을 더 말하자면은 50% 이상을 받아야만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그 돈을 이제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퍼펙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만 원 입금하고 서류 없으면 근데 맞서는 못 봐요. 혼인관계증명, 이 사람이 과연 혼인 지금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 혼인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혼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인관계증명,
그리고 이제 전에, 재혼인가 초혼인가 몇 번 결혼인가 이것도 알 수 있겠죠. 혼인 상태, 혼인 관계 증명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증명 과연 이 사람이,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피자 나오는데 상당히 결격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은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결혼해가지고 신부와, 이렇게 애를 낳았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가 하는가. 소득금액 증명. 이걸 보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것이죠. 소득금액 증명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되는데, 세무서에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비자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통장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은 말하자면은 그 세무서에서 발급한 거 소득금액 증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섬세하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을 한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대에 직장생활 안 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2024년대에 직장생활을 안 했다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2024년 것을 소득금액 증명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25년 것은 소득금액 증명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직장생활 안 했다가 비자가 나와요. 근데 2024년도에 직장생활을 몇 개월 안 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부족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보고, 만약에 소득이 부족하다 한다면 재산이 얼마인가?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 재산이, 이렇게 충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100만 원이면은, 이렇게 이제 1억이면은 5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이 500만 원이면 인정이 되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 재산은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현 거래가는 뭐 10억 가는데 공시지가는 7억이나 6억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지가는 구청에 가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회사에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명은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직장 사는 사람들은 직장 이렇게 재직증명서 그거 발급받아가지고 보내주시면 공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100만 원 입금하면 그 돈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범죄 있는 사람 많이 없는데, 이렇게 소득이 부족한 사람, 소득이 애매모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자가 발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지금 뭐 2,500이다. 그러면은, 2인 기준 2,500이다. 그러면은 그 2,500이라는 숫자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충족해야만이,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건 억제 대상입니다. 어떤 그 범죄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렇게 범죄, 이거, 비자를 안 줄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제 대상이다. 그것은 범죄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소득은 안 그렇습니다. 안 나옵니다, 비자. 그래서, 소득이 거기서 몇십만 원은 부족해도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비자 신청하기 전에 부족하면은 내가 좀 누락된 거 있으니까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상담 받으시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미리 저장해갖고 하면은요. 그것도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중간에 또 이제 결혼하고 가셔서 뭘 해야 되냐면은 프로그램 이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거의 지금 몇 시간 받거든요. 한 서너 시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는데 그걸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첨부를 안 하면은 이렇게 비자 접수 한 데서 그걸 꼭 첨부해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첨부를 안 하게 되면은 그때도 불허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비자가 안 나온 경우 어떤 경우 안 나오냐면은 소득에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소득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소득에서 좀 부족하면은 비자가 잘 나오지 않더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안 나온 경우는 거의 지금 없어요. 범죄에서는. 범죄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죄에 따라 10년 이상 지나버리면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개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버리면은 그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맞선 보고 나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건, 결혼을 바로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거고,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계약서 쓰면서는 들어오면서 항공료 이제 끊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료하고 100만 원 입금한 금액,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서 정리해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때게 이제 나머지를 정산하고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게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바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러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신부를 좀 사귀어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사귀어봤자 큰 의미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귀어봐가지 둘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뭘로 알아보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돌아다닌다 해봤자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귀어봤자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거이거든요. 그럼 메시지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막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바로바로 답장 이쁘게 잘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잘하는가?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심성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보겠습니까? 둘이 만나봤자 차 먹고, 식사하고 밥 한 끼 하면 끝나요. 어떻게 갈 데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알아보는 과정인데, 그런 상태에서 말로 통하지 않는데 얼마나 알아볼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에서 연애 결혼하고는 틀려요. 한국에서 연애 결혼을 한 것도 어쩌냐면은, 실질적으로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바로 깨져버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결혼했는데 몇 개월 살지도 않고 결혼 깨져버린 거 있어요. 그만큼 결혼한 것과 연애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가끔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 잠자리를 한 다음에 느끼는 감정과 잠자리 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귀어 보는 것보다 직접 결혼한 거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좋다고 한다기보다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사귀어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 분은 지금 서로 알아보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제 처갓집에 가신 분도 서로 좀 더 알아보자고 지금 해가지고 처갓집에 가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여러 명이 왔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서로 알아본다고 정신먹으로 정시때쯤 다 가갖고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정신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봤어요. 그때 5일 정도 알아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크게 내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도 이렇게 다시 결혼을 진행하러 좀 있으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남자분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결혼을 안 한다고 한 게 이제 중단해야겠다는 게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랑 측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물어보면 뭐 때문에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말하지 못한 뭐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여자도 결혼 안 했고, 남자도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안 하거든요. 예모는 예쁘고 그러거든요. 그럼 맞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만 이제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직접 잠을 자갖고 느끼는 것과 자보지 않아 갖고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전국에 한 400개 가까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직접 결혼을 맞선 봐가지고 결혼을 바로 진행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귀어보고 결혼을 전문으로 한 회사들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하는 게 우리 퍼펙트처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고 신랑들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결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퍼펙트 결혼, 이제 퍼펙트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 여기 이제 더 이제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더 이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잡고 들어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